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오늘 찍어드릴 영상은 이동평균선에 관한 얘기입니다. 모든 차트 분석의 기본이 되는 내용만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꼭 꼼꼼하게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이동평균선이 뭔 줄 아셔야겠죠? 자, 왼쪽 상단, 컴퓨터로 보면 왼쪽 상단일 거고요. 스마트폰도 아마 왼쪽 상단이나 오른쪽 상단에 보통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적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숫자별로 색깔이 다르게 적혀 있을 거예요. 뭐 5일선, 11선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텐데 이게 바로 해당 종목에 관한 선이죠. 이 흰색 선은 즉 5일선이라는 의미이고요. 빨간색 선은 11선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이 5일선이 뭔 줄 알아야겠죠? 5일선은 보통 5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241선은 240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을 나타낼 거고요. 자, 이게 기본 개념이고 여기까지 딱 기억하시고 일단 주식을 하면서 보통은 세 가지 방식으로 계획을 잡고 투자를 합니다. 제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항상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을 투자할지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1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 말은 추세가 상승 추세인 종목을 공략하라 라는 의미일 거예요. 2번 반등을 노려라. 뭐 눌림목 구간을 잡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간을 잡고 천천히 모아간다. 보통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의미를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세요. 상승 추세인 종목을 공략하라라는 말이지 단일에 15% 20% 급등한 종목을 따라서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고 착각하고 차트 다 깨졌는데 당일날 급등 나왔다고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상승 추세인 종목을 공략하는 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입니다. 자, 이 1번 가지고 예를 들어 드릴 종목은 대유AP라는 종목이에요. 자, 상승 추세인 종목. 보통 상승 추세인 종목은 장기 이평선, 즉 60일, 120일, 240, 480일을 보는 게 아닙니다. 상승 추세인 종목은 무조건 5일선, 11선, 15일선, 21선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요. 대유AP 같은 종목은 차트를 보면 자, 얘 같은 경우는 항상 주가가 5일선 위에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단 소리는 얘는 5일선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고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진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얘는 종가가 이때잖아요.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가 마감 위치가 5일선하고 만났을 때 이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 안 하면 계속 들고 갑니다. 그런데 얘는 5일선을 이탈했는데 보시면 빨간색 11선을 반등하고 올라왔죠. 그렇다는 소리는 얘는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한 거예요. 아, 얘는 5일선만 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11선을 한 번씩 건드려 줄 수도 있는 얘구나. 그럼 이때부터는 투자 전략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5일선을 만났을 때 사던가 11선을 만났을 때 사던가. 자, 이때도 한번 11선 만났다가 반등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밟고 있는 종목은 장기 이평선, 즉 60일, 120일선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5일선이나 11선을 기준을 잡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5일선을 이탈하면 손절한다, 5일선 위로 올라오면 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5일선과 11선을 한 번에 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런 건 손절을 하는 거예요. 5일선만 깨도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들어갔을 때 이 종목의 특성이 5일선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5일선을 이탈했을 땐 과감히 일단 자르는 거예요. 그냥 오기로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애초에 들어간 목적 자체가 상승 추세를 밟는 종목을 매수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다면 이 상승 추세를 밟는 종목은 5일선하고 10일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나는 5일선을 이탈하면 손절할 거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진입하라는 거예요.
그냥 떨어졌다고 그냥 이 종목은 뭐 힘 있는 종목이니까 반등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기대감 가지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5일선 깼고 10일선 깼어요. 그리고 그냥 쭈루룩 빠졌죠. 상승 추세인 종목에서 단기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 발생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동평균선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기술적 분석도 들어갑니다. 주가는 항상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만큼 하락을 해요. 이런 식으로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만큼 하락을 하고요. 이 절반에서 반등이 나오면 이 하락폭의 절반만큼 상승을 합니다. 보시면 그렇죠? 자, 이제 이동평균선하고 이 절반의 법칙을 같이 섞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금일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대UAP가 만약에 이 지점을 13,000원 선을 이탈 안하고 계속 횡보를 해준다면 얘는 다시 전고점인 15,00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의 베이스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일단 요약을 하자면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5일선과 10일선, 그리고 15일선, 뭐 길어도 20일선 정도를 체크할 것, 그리고 그걸 이탈하면 자를 것.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건 상승 추세인 종목을 공략하라라는 거지, 당일 급등 나온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단기 이평선을 그런 식으로 공략한다면 반등, 그러니까 반등을 노리는 매매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손절폭이 짧아요. 왜냐하면 반등 구간을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니까. SPG를 봐드릴게요. 지금 이거 수익권인 종목인데, 자,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밟을 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이렇게 상승 추세를 밟아서 올라갈 때는 5일선, 10일선, 20일선은 항상 거의 지켜줬어요. 보시면 아무리 빠져도 21선 한번 건드리고 반등 나왔고요. 그럼 이 종목은 여기까지만 봤다고 치죠. 그럼 얘는 매수 타점이 어디가 될까요? 딱 이 구간만 봤을 때. 이 구간 봤을 때 이 종목은, 이 종목은 21선, 즉 주황색 선을 주가가 터치했을 때 매수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 주황색 선을 이탈하면 잘라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처럼 주황색 선을 이탈했죠. 근데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게 개미털기예요. 이제 이런 거는 단순히 이렇게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차트 분석을 해서 이게 개미털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동평균선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알고 다른 기술적 분석을 하면 이 구간이 개미털기 구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동평균선에 대한 특성은 알아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부터는 계속 비슷했죠. 이 주황색 선을 건드리면 반등이 나왔고요. 건드리면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이탈했죠. 그러면 자르는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차트 분석을 했을 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상승 추세일 때 이때는 단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하락하는 차트 있죠? 이렇게 하락하는 차트는 단기 이평선 위로 올라왔다 그래서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60일이나 120일, 240일은 장기 이평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40일 동안의 평균 단가예요. 과연 세력들은 모든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세력들이 뭐 5일 동안 매집을 할까요? 아니면 10일 동안? 아니죠. 세력들은 보통 240일, 1년, 2년이고 시간을 들여서 매집을 합니다. 자, 얘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밟게 된 시점을 봐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이동평균선 전체적으로 간격이 되게 좁아졌죠. 그러니까
480일 전에 꾸준히 매수한 사람하고 240일 동안 꾸준히 매수한 사람하고 5일 동안 꾸준히 매수한 사람하고 평균 단가가 얼추 비슷해진 시점. 어떻게 보면은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든 크로스라고.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거죠. 수렴하고 치고 올라갔을 때. 자, 보통 이럴 때가 많은 급등을 보여줘요. 장기 이동평균선과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최대한 붙어 있을 때. 근데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5일선과 10일선, 단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봐봐야 소용이 없다는 건 60일 동안 꾸준히 매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120일 동안 꾸준히 매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본전 오면 털기 바쁠 거예요. 여러분들만 봐도 1년 동안 홀딩한 종목이 있어요. 마이너스 30%도 갔어요. 근데 1년 동안 홀딩해서 본전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아마 비중을 줄이실 거예요. 다 털고, 아예 지긋지긋해하고 털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절반이라도 털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게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장기 이동 평균선, 이거는 60일선, 60일 동안 들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주가죠. 이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가격만 오면 털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반대로 초록색은 121선. 그러니까 이 가격대만 오면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도세가 강해진다는 거죠. 주식이 올라가려면 매수세가 강해야 되는데 매도세가 강해진다는 건 이 구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쉽게 말해 장기 이동 평균선이 주가보다 위에 있을 때는 그게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쉽게 못 뚫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과정을 거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이동평균선들은 하나로 모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여기 하나로 모여 있죠. 그렇단 소리는 지금이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SPG를 8,500원일 때부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만 봐서는 사실 확답을 하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세력들이 맘만 먹으면 아, 우리 물량 아직 좀 덜 모았어 하면 그냥 차트 깨고 밑으로 내려가서 더 매집하는 기간을 잡을 거예요. 5일 동안 10일 동안 들고 있는 사람들을 손절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해당 종목은 위에 갭자리가 존재를 하죠. 자,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수렴했는데 이동평균선 살짝 위에 갭자리가 존재한다. 그 말인즉슨 얘는 9,200원 정도 선까지는 상승할 확률이 하락할 확률보다 높다는 거예요. 주식은 제가 100% 없다 그랬어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을 수 있고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죠. 확률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올라갈 확률은 70%, 떨어질 확률은 30%라고 한다면 투자할 만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SPG를 추천드렸고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권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처럼 장기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 이런 거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또 하나 뭐 봐드릴까요? 자, 물론 차트는 세력들이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낚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낚시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정말 급등할 것 같은 차트를 만들어 놓고서는 급락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이거 차트 뭐지? 하는데 급등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베이스는 차트라는 거. 차트를 맹신할 수는 없지만 차트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지 무시한다는 건 주식을 기대감으로 한다는 거랑 같죠. 또 차트에는 이렇게 일봉만 있는 게 아니라 주봉도 있고요. 월봉도 있고요. 연봉도 있고 분봉도 있어요. 만약에 일봉 차트를 상 구간을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주봉 차트가 지켜주고 있다면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건 개미털기라고 살포시 무시할 만하고요. 주봉 차트가 일봉 주봉이 무너졌어도 월봉이 지키고 있다면 또 얘기는 달라요. 이런 식으로 차트는 단순히 일봉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주봉만 보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매수 타점과 근거를 찾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덕신하우징.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를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거래량 자체가 하루에 20만 주, 1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이에요. 보시면 5월달 뭐 했을 때 뭐 10만 주, 꼴랑 10만 주? 주가가 1,600원인데 10만 주면은 하루 동안 거래 대금이 거의 없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없는데 마치 이런 식으로 반등 구간에서 사람들을 꼬십니다. 자, 친구들아, 이거 봐봐. 여기 지금 이동평균선 다 수렴해 있지. 지금 반등 시점이야. 들어가도 좋아.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꼬시는 거죠. 자, 여기서 딱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기간은 한 2달 동안 이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만큼이나. 그리고 거래량 없이 주가가 빠졌는데 장기 이동평균선이 있다. 그럼 이걸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생각할 수밖에 없기도 해요. 사실 저라도 무조건 여기 들어갔을 거예요. 저도 추천했을 거예요. 물론 이 차트는 어차피 갈 차트는 맞아요. 근데 기회비용을 조금 날리게 되는 단점이 있죠. 이게 낚시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차트만 맹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차트상으로 여기 구간 엄청 좋잖아요. 481선, 61선, 121선 강한 지지선 3개가 만나는 구간. 보통은 여기서 반등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반등을 실패했기 때문에 밑으로 좀 빠졌는데 지금 다시 추세 잡고 있죠. 이런 식으로 추세 잡고 있죠. 지금도 덕신하우징은 괜찮은 차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트를 완전히 맹신할 수는 없지만 또 당연히 참고는 해야 됩니다. 이 이동평균선 교육을 해드리고 다음번엔 제가 거래량에 대한 교육을 해드릴 건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제가 거래량에 대한 교육을 해드려도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이걸 좀 정리해서 유튜브나 이렇게 영상에 좀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일단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